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건축가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기념비적인 저서 질서의 본질 3권의 15장 모든 건축을 만듦으로입니다. 네. 저희의 오늘 임무는 이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건물이 그냥 벽돌과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라 정말로 살아 숨쉬는 듯한 생명력을 갖게 할 수 있을까요? 알렉산더는 그 답이 아주 의뢰의 곳에 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멋진 설계도면이나 첨단 기술이 아니라 바로 흙먼지 날리는 현장에서 직접 만드는 행위 그 자체의 말입니다. 여기서 만든다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시공과는 차원이 다른 개념인 거고요. 네,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렉산더가 현대 건축 교육의 현실을 보며 느꼈던 아주 개인적인 좌절감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단순히 한 건축가의 불평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공간들이 왜 종종 차갑고 비인간적으로 느껴지는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실마리를 제공하거든요. 그리고 왜 단 몇 센티미터의 차이가 영혼이 있는 공간과 없는 공간을 가를 수 있는지 그 놀라운 통찰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알렉산더의 학창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책에 보면 그가 건축을 배우면서 거의 병적인 거부감을 느꼈다는 대목이 나와요. 네. 자기가 직접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는 걸 도면에 그리고 있는 스스로를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죠. 네, 그걸 가장무도회 같았다고 표현하죠. 다들 아는 척, 할 수 있는 척하는 뭐랄까 거대한 연극처럼 느꼈다는 겁니다. 아, 가장무도예요. 네. 학생들은 유명 건축 잡지에서 본 디테일들을 그저 흉내내서 도면에 옮겨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그걸 완전히 이해하고 설계한 것처럼 행세해야만 했다는 거죠. 실제로는 전혀 모르면서요. 그렇죠. 실제로는 그게 왜 그런 모양이어야 하는지, 다른 재료로 만들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면서요. 듣고 보니 정말 정중한 거짓말이네요. 사실 이건 건축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많은 전문 분야에서 이론과 실제 현장 사이의 괴리가 크잖아요. 그런데 알렉산더는 이게 그냥 작은 문제가 아니라 생명력 없는 건물이 만들어지는 바로 그 근본 원인이라고 본 거죠. 정확합니다. 설계와 시공의 완전한 단절, 이게 핵심입니다. 건축가의 도면이 건물을 짓는 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의 산물이 아니라 그냥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인 지시서가 되어버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가 직접 현장에서 시공에 참여했을 때 동료 교수들이 굉장히 불쾌해했다는 일화가 나옵니다. 아니, 자기가 설계한 걸 직접 짓겠다는데 그걸 왜 불쾌해하죠? 건축계 전체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던 그 정중한 거짓말의 판을 깨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아, 마치 임금님은 벌거벗었다라고 외치는 어린아이처럼요. 건축가는 고상하게 머리로만 일하고 시공은 손으로 일하는 기술자들이 하는 거라는 보이지 않는 계급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걸 정면으로 무너뜨리려 하니 기존 시스템 안에 사람들이 위협을 느낀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 거짓말을 깨뜨리는 대안이 바로 그 만듦이라는 개념이겠네요. 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옛날 장인들처럼 모든 걸 손으로 직접 하자는 식의 그런 복고풍 아이디어는 아닐 것 같은데요.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알렉산더가 말하는 만듦은 수공예,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네. 기술적인 정의는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요. 설계와 시공이 분리되지 않고 서로 얽혀 함께 전개되는 과정이에요. 설계와 시공이 함께 전개된다. 네.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 자체와 계속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건물과 대화를 나눈다니요? 예를 들어 벽을 세우고 있는데 막상 세워놓고 보니 창문의 위치가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창문의 위치를 조종하는 겁니다. 미리 모든 게 결정된 도면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지어지고 있는 건물로부터 끊임없이 피드백을 받고 그에 맞춰 다음 단계를 즉각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거죠. 아, 그래서 알렉산더는 모든 디테일이 사전에 완벽하게 명시된 설계도로부터는 살아있는 건물을 만드는 게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까지 말합니다. 불가능하다고요? 네. 그 완벽한 도면이 바로 이 피드백의 순환고리를 마비시키기 때문이거든요. 와, 고양이 눈 비유를 보니까 그 의미가 확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고양이 그림을 그리는데 미리 인쇄된 완벽한 고양이 눈 스티커를 가져다 붙이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맞아요. 눈은 그 고양이의 얼굴 표정, 머리의 각도에 맞춰서 그리는 과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야 진짜 그 고양이의 눈이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건물의 모든 부분, 창문 하나, 기둥 하나가 바로 그 자리에
그 맥락 속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거죠. 전체와 분리된 채 부품처럼 만들어져서 조립되는 게 아니라요. 이 지점이 제가 이번 자료를 읽으면서 가장 소름 돋았던 부분인데요. 어떤 부분이요? 알렉산더는 건물의 생명력이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미세한 차이에 달려있다고 주장하잖아요. 캘리포니아의 마르티네즈 주택 사례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거실의 길이를 정하는 이야기죠. 네. 현장에서 말뚝을 박아놓고 공간감을 보면서 최종 길이를 결정하는데 19피트 1인치, 19피트 3인치, 19피트 5인치 이 세 가지 후보를 놓고 고민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놀라운 건 그 차이가 고작 2인치, 약 5cm에 불과한데도 이 세 공간이 주는 느낌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그랬죠. 하나는 평범하고 하나는 편안하고 다른 하나는 너무 길쭉하게 느껴졌다는 거죠. 아니 5cm 차이를 사람이 그렇게 예민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게 믿어지세요? 거의 초능력 같은데요? 하하, 초능력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평소에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공간이 주는 느낌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아,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알렉산더가 조립식 공법이나 부품의 표준화를 비판하는 겁니다. 이런 섬세하고 맥락에 맞는 미세 조정을 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니까요. 맞습니다. 타일 색상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 특정 녹색 유약 타일 이야기요? 방의 조화를 완벽하게 만들어주던 그 타일이 단종돼서 다른 어떤 비슷한 녹색 타일로도 대체할 수 없었다는. 네. 이게 단순히 취향이나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뭐죠? 알렉산더의 이론에서 모든 공간은 중심이라는 개념들의 연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타일색의 미세한 차이가 중심들 사이의 조화로운 전환을 깨뜨려버린 겁니다. 아, 조화를 깨뜨린다. 네. 살아있는 유기체에서 장기 하나를 그냥 비슷한 다른 걸로 바꿀 수 없는 것과 같아요. 전체의 생명력을 파괴하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설득력 있네요. 그럼 이런 만듦의 과정을 실제로 현장에서 구현하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말은 멋진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 들거든요. 좋은 질문입니다. 텍사스의 백오더 문 프로젝트 사례가 좋은 예시가 될 것 같네요. 네. 베란다 기둥 위에 올릴 기둥머리 장식의 크기와 모양을 정해야 했는데 도면만 보고는 도저히 감이 안 왔던 거죠. 그래서 마분지로 실물 크기 모형을 만들었다고요? 네. 그것도 여러 개를요. 직접 기둥 위에 올려놓고 멀리서 보면서 이건 너무 얇네. 저건 너무 뚱뚱해서 답답해 보이는데 이렇게 계속 테스트한 겁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면서요? 그렇죠. 그 느낌이 딱 맞아떨어질 때까지 마분지를 자르고 붙이며 계속 수정한 거죠. 도면 위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감각이죠. 그런데 이런 방식은 기존의 건축 시스템 전체와 충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회적인 인식부터가 걸림돌이겠는데요? 맞습니다. 그가 케임브리지 대학 건축과 학과장 면접을 봤을 때의 일화가 아주 상징적이죠. 그 일화요? 교수로 첫 번째로 누굴 뽑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목수라고 답하고 두 번째는요? 라는 질문에는 석공이라고 답했더니 면접이 그대로 끝나버렸다는 이야기요. 하하, 면접관들이 엄청 당황했겠네요. 근데 이건 그냥 도발하려고 한 대답이 아니었던 거죠. 그럼요. 생각하는 사람, 즉 건축가와 일하는 사람, 즉 장인 사이에 그어진 인위적인 계급 구분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장을 던진 겁니다. 진짜 살아있는 건물을 만들려면 생각하는 사람과 만드는 사람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철학을 담은 답변이었죠. 하지만 당시 학계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사회적 인식도 문제지만 역시 가장 큰 현실적인 장벽은 돈, 즉 계약 방식의 문제 아닐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현장에서 바꿔가면서 합시다 라고 하면 건축주나 시공사 입장에선 비용이 얼마나 늘어날지 몰라 불안할 것 같은데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건축 계약은 총액 계약 방식인데 시공사가 정해진 도면대로 짓되 비용을 아끼면 아낄수록 자기들 이익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아, 이해상충이 있네요. 그렇죠. 당연히 더 싼 재료를 쓰려 하고 더 빨리 끝내려고 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현장에서 여기 창문 위치 5cm만 옮깁시다 라고 하면 변경 지시라는 아주 복잡하고 비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군요. 네. 현장에서의 유연한 조정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이죠. 그럼 알렉산더는 어떤 대안을 제시했나요?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만듦은 그냥 이상적인 구호에 그칠 테니까요. 그래서 건설관리계약이라는 새로운 형태를 제안합니다. 관리자는 총 공사비의 일정 비율을 고정된 수수료로 받습니다. 고정된 수수료요? 네.
그리고 정해진 예산 안에서 건축주를 위해 최고의 건물을 만드는 데만 집중하는 거죠. 시공비를 아낀다고 관리자에게 이익이 더 생기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 모두의 목표를 최고의 결과물로 일치시키는 거군요. 굉장히 합리적이네요. 그렇죠. 관리자의 유일한 목표는 좋은 건물을 만드는 것이 되고 건축주와 한 팀이 되어 과정 중에 필요한 변경과 적응을 훨씬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이렇게 모든 걸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맞춰나가다 보면 결과물이 좀 정돈되지 않고 지저분해 보이지 않을까요? 놀랍게도 알렉산더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게 좋은 것이라고 주장하죠. 그게 좋은 거라고요? 네. 오늘날 우리가 집착하는 마치 기계로 찍어낸 듯한 광적인 완벽함의 정면으로 반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와비사비 개념과 연결되는 지점이죠. 맞습니다. 일본의 미학인 와비사비, 즉 소박하고 낡고 불완전한 것의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을 가져오죠. 네. 진정한 완벽함은 모든 선이 완벽하게 직선이고 모든 면이 완벽하게 매끄러운 상태가 아니라 세심함과 거침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룰 때 나온다는 겁니다. 저는 이 개념을 설명하는 타일의 집 예시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 멕시코시티의 그 집이요? 네. 멀리서 보면 반짝이는 푸른 타일 벽이 정말 아름다운데 가까이서 보면 타일들이 삐뚤빼뚤 엉망으로 붙어 있다는 거요. 그렇죠. 그걸 보고 보통은 옛날 장인들 기술이 별로였네라고 생각하기 쉽죠.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알렉산더는 정반대로 해석합니다. 그 장인들은 정말 중요한 것, 즉 타일의 색감이 만들어내는 전체적인 푸른빛의 파동과 벽이 주는 생생한 느낌에 모든 정신을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줄을 완벽하게 맞추는 것 같은 부차적인 디테일은 그냥 거칠게 내버려 둔 거죠.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흘려보내는 지혜. 이것이 바로 기계적 완벽함을 뛰어넘는 더 깊은 차원의 완벽함이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그건 그냥 대충한 일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변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건 일부러 거칠게 한 와비사비 스타일입니다 하면서요. 그 경계가 좀 모호하게 느껴지는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 경계는 바로 세심함에 있습니다. 세심하며? 네. 알렉산더가 일본의 에이신 프로젝트에서 중요하지 않은 낮은 옹벽은 아주 싸고 거칠게 만들었다고 했죠. 네, 그 비용을 아껴서 다른 데 썼다고. 맞습니다. 그렇게 아낀 비용과 노력을 어디에 썼냐면 정말 중요한 건물의 외벽에 엄청나게 비싼 전통 미장제를 쓰는데 쏟아부었습니다. 아하. 모든 것을 대충 한 것이 아니라 힘을 줄 곳과 뺄 곳을 명확히 아는 거죠. 중요한 부분에서는 극도의 세심함을 발휘하고 덜 중요한 부분에서는 과감히 거칠게 처리하는 것. 이 둘의 의식적인 조화가 와비사비의 핵심이지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자, 오늘 정말 기쁜 얘기를 나눠봤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이 청취자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요? 제가 오늘 이야기에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살아있는 건물을 만드는 열쇠는 완벽한 설계도가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끊임없이 주변과 소통하며 적응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하자면 건물의 생명력으로 불어넣는다는 것은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건축을 둘러싼 모든 시스템, 즉 계약 방식, 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심지어 우리가 완벽함이라고 생각하는 미학적 개념까지도 전부 재정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요? 네. 건물의 각 부분이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의 기관처럼 전체 속에서 자신의 자리에 가장 잘 맞게 스스로 형태를 찾아가도록 허용하고 도와주는 환경. 그것이 알렉산더가 말하는 만듦의 본질이죠. 청취자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지론을 하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알렉산더의 아이디어는 사실 표준화와 대량 생산이 아닌 현대 산업 모델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처럼 들립니다. 건축을 넘어서 혹시 여러분의 삶이나 일터에도 이런 만듦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영역이 있지 않으신가요? 완벽하게 짜인 계획을 기계처럼 따르기보다 과정 속에서 부딪히고 느끼면서 끊임없이 길을 수정해 나가는 방식, 그리고 때로는 거칠고 불완전해 보이는 그 과정 자체를 수용하는 태도가 오히려 더 큰 생명력과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은 어딜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